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젯밤은 난리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저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와 이거 조금 무서웠습니다. 한 12시 1시 넘어가니까 무서워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네, 제 차는 새 차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얼까봐. 그래서 포기하고 아침에는 그나마 이제 비로 바뀌었고 그다음 거리도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3월 중순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개인 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개인 택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개인 택시가 정답이다 라고는 저도 말을 못하죠. 세상 미래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대단한 기술이 있고 대단한 뭔가가 있다라는 게 아니면 라고 한다면, 근데 일은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택시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저는 가장 말리고 싶은 분들은 개인 택시를 그만두고 다시 창업이나 일반 자영업으로 가려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은 그냥 신나를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죠. 자, 이건 25년 3월 17일 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하나입니다. 노동공급 제약으로 2029년부터 취업자가 감소, 추가 필요인력은 2033년부터 82.1만 명. 자, 우리가 미래에 추가 필요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 결은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꽤나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사실 인생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하신, 거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0대, 20대만 하더라도 진짜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고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죠. 그냥 정말 맨바다, 밑바다. 그곳에서부터 국가와 함께 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60대, 70대 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어떤 국가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초고도 성장,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도 경험했고, 그 다음 국가가 성장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횡보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가 수축하고 내려가는, 경제가 나빠지는 중진국에서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보면 중진국의 함정,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빠르게 내려가는 즉 국가의 흥망성쇠를 60대, 70대 분들은 사실 생애 전체에서 모두 인생과 함께 하는 분들이셔서 사실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지구상에서 봐도 얼마 안 되죠. 그걸 경험하셨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주보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이죠.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저기 200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취업자, 연단위 취업자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2010년 전으로 해도 우리가 연단위 취업자가 꽤나 많죠. 자, 구조가 성장기에서 이제 정점을 다다르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에 단기적으로 고용이 있었지만 그건 결이 전혀 좋지 않은 거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고용정보원이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의 중기 전망. 근데 우리가 이미 2년 지났죠. 이건 계속 보정을 하면서 나오는 자료예요.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3년까지. 근데 그게 2027년 정도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중장기 인력 수요에서 취업자 증감이 멈추는 나라예요. 이미 사실상 취업자 증감이 멈췄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 기사님들 새벽에 출근발이 하시는 분들 어때요? 아침에 가면 뭐 노인분들 깃발 들고 다니고, 사거리에 차도 별로 없는데 깃발 들고 서 있고,
휘젓고 그냥 뭐 신호 따라서, 아니면 그 아침만 되면 조끼 입고 쓰레기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그분들 다 고용된 분들이에요. 세금으로 고용된 분들이죠. 그분들을 그렇게 세금으로 단기적으로 일자리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버려요. 그거라도 세금 얼마 지어주면서 다른 데서 일 구하지 마라 라고 하기 때문에 고용으로 잡히면서도 실업자가 숫자가 안 되는 거죠.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 숫자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예요. 즉 우리는 이미 국가에서 취업자의 증감 정도,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정도에서 보면 멈춘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횡보한다라고 해서, 멈추고 있다라고 해서,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구성원 자체는 나이가 들어버리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뭐 꼭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대 30대에 돈을 많이 씁니까? 60대 70대에 돈을 많이 씁니까? 비교 안 될 정도로 20대 30대 때 돈을 막 흥청흥청 많이 쓰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반면에 나이가 드시면 활동이 굉장히 적어지고 적게 드시고 적게 사고 하죠. 경제에서 본다면 20대 30대 한 명과 60대 70대 한 명은 전혀 다른 거죠. 즉 우리는 돈을 벌고 취업자는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가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에서 본다면 사실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이 사실 정점이었고 우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 개인 택시 기사지만 그걸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 미래의 전망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내용을 보죠. 자, 상위 10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33년까지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와 감소하는 분야가 어떤 쪽이냐. 자, 왼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건업이죠.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증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증가 숫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보건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노인요양 관련입니다. 자, 당연히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요양기관의 요양 관련 인력이 앞으로 계속 증가해요. 근데 그것만 증가해요. 딴 것들은 그냥 성장이 끝났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 택시는 어때요? 자, 노인 증가 이꼴 뭐예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증가해요. 근데 이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동을 안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자, 노인의 특징은 이동은 불편해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급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노인의 증가 이꼴 뭐다? 미래의 택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금을 때려붓는 대중교통은 이제 허술해지면서, 죄송합니다. 못 받았어요. 허술해지면서, 근데 노인들이 병원을 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불과 우리가 201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금을 준비하고 감차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감차 사업이 다 멈췄어요. 사실상. 왜? 이거 상황 보니까 감차 사업 안 해도 되겠거든. 오히려 노인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택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감차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굳이 세금 써서 감차 안 하잖아요. 증차하는 곳들도 아직 계속 존재하고. 자,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들이 병원 가고 이동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버스, 지하철 타러도 못 가는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요? 뭘로 다니겠어요? 택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시는 오히려 노인이 급증하는 한국의 미래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절대 미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대편을 한번 볼게요. 뭐가 가장 많이 망하냐? 많이 줄어드냐? 노동자가 줄어든다 이꼴 그 산업 자체가 수축하고 망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죠? 소매업. 두 번째 음식 주점업. 세 번째 도매 및 상품 중개.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영업 창업이죠. 개인 택시도 자영업 창업이긴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목돈을 가지고 내가 뭐 할까라고 할 때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미래 수요도 증가하면서도 망할 일이 없고 돈 크게 날릴 일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면 돈을 버는. 반면에 그 개인 택시를 할까? 자영업 창업을 할까?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릴까? 식당을 차릴까? 고민할 때 그 프랜차이즈 자영업 창업 식당 술집 식당 일반 가게 딱 차리는 사람은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의 미래 전망에서 소매업, 음식 주점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미래의 노동자가 굉장히 감소하는 분야예요.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망하는데 집단 들고 뛰어드는 격인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삶에서 택시를 할까, 창업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싹 다 망할 겁니다. 지금도 임대 많고 망하지만 앞으로 더 망해요. 그 사람들 다 돈 날리고 이제 가정 무너지고 이혼을 안 당하면 다행이고 이혼을 당하거나 이혼 안 당해도 눈치 보면서 은퇴 자금 다 날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시점에 어깨 힘 빡 들어가서 나도 사장해야지 창업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개인 택시를 딱 준비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미래의 노인들 다 돌아다니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다 태우고 돈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나이가 70, 80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건강은 좀 챙기셔야죠. 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인 거죠. 절대 개인 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 택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50대, 60대에서는 선망받는 직업이 될 거예요. 물론 일 안 하고 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개인 택시의 미래는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개인 택시의 미래는 밝습니다. 개인 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딴 거 할 거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셔도 된다.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죠. 묶일 것도 없다니까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팔면 되잖아요. 60대 미만에서는 아직 팔 수 없지만 5년 묶여 있지만 60대 넘으면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중간에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좀 있겠죠. 한 1,000, 2,000 세금이랑 중고간가랑 하면 1년 안 하고 정리하면 1,000만 원, 1,500 정도는 손해볼 수 있겠죠. 돈 날린 거. 근데 그것만 손해보고 그래도 목돈 다 다시 쥐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조차도 미래에 소매업이나 음식 주점업이나 도매나 일반 자영업 창업 시장은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나오는 수치, 객관적인 수치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점에 창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거죠. 그래서 개인 택시 나쁘지 않다. 네.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해보시라.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일반 식당, 자영업, 창업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라. 그리고 개인 택시는 미래에 가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금 매출이 조금 아쉽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영업, 창업 대비 굉장히 장점이에요. 우리가 자영업, 창업은 내가 식당이 잘 돼. 잘 된다고 옆에 가게가 잘 됩니까? 아니죠. 내가 식당이 안 돼. 그럼 옆에 가게가 나와 상관있게 안 됩니까? 경기 흐름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식당이나 일반 자영업 창업은 잘 되는 애들이 다 쓸어먹어요. 하지만 택시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출 좀 낮아졌죠? 그러면 다른 기사들도 다 매출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택시는 내가 잘 몰고 차 잘 몰고 운전 잘하고 손님에게 평가 잘 받고 한다라고 해서 손님을 다 쓸어먹지 못해요. 매달 많이 찍어도 35, 40이 끼기고 내가 아무리 손님을 많이 태우고 싶어도 하루에 30분, 40분이 한계예요. 그 이상을 못해요. 아무리 잘해도. 자연스럽게 택시는 운행 대수가 정해져 있고 운행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합성도 불가능하고 사업구역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고르게 팽팽하게 퍼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만 하면 기본빵은 해주는 거예요. 다만 그 기본빵에서 매출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오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전체적으로 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조상으로 안정이죠. 개개인에게는. 식당은 어때요? 식당이 내가 매출 줄었다고 옆에 가게도 매출 주나요? 혹은 옆에 가게 장사 잘 된다고 나도 장사 잘 되나요?
식당이나 일반 자영업 창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냉정해요. 잘 되는 애들이 다 쓸어 먹어요. 안 되는 애들은 더 경쟁력이 나빠져서 망하는 거죠. 주유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팔려야지 기름 더 싸게 떼우고 그럼 더 싸게 팔고 그러면 더 많이 팔고 그래서 잘 되는 주유소가 있지만 안 되는 주유소는 돈이 없어서 망해버리죠. 개인 택시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강제로 매출을 고르게 만들어줘요.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돈 욕심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노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건강 유지하면서 노동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적당한 매출은 다 챙겨줍니다. 구조가. 그래서 개인 택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식당 자영업 창업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개인 택시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콜 안 들어오죠? 콜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